나를 지배했다. 자, 누가 나를 지배한 건가요? 네, 이게 60대 남성이 마을 이장을 살해하면서 한 말이라는데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60대 남성이 자기가 사는 마을의 이장을 살해했습니다. 둔기를 가져와서 내리쳤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지배하냐? 이게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 주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왜 나를 지배하냐? 뭔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예. 정신장애 2급이었는데요. 조현병 환자입니다. 평소에 이제 정신적으로 이장이 나를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 이런 생각을 실제 했거든요. 망상입니다. 망상이었고요. 그리고 또 더 좀 충격적인데 이 이장이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하려 한다. 또 나를 죽이려 한다. 뭐 이런 망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남성은요, 자기 증상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치료도 받지 못했는데요. 또 이 남성은 실제로 이제 동성인 그 이장을 상대로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술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장이 나를 조종해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계속 믿고 있었다는 거죠. 교수님, 딱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이게 많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아주 정상이 아니죠. 아주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정상이 아닌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아마 이 혼자 사시는 60대 남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도 있었으면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호소를 했을 텐데 문제는 이제 혼자 뭐 만약에 살게 되면은 사실 당신이 뭐 어떤 의료적 그 도움이 필요한지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증상을 편집증적인 망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망상이 편집성 뭐 어떤 독특한 이제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동성애적 어떤 위협감 같은 거를 느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실존한다고 믿는 병이에요, 이 병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병원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잘못된 믿음에 심하게 빠지게 되면은 비판 의식도 없어지고 뭐 거기에 심취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공격을 하기에 이제 본인의 피해 망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그 이장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양 변호사님, 일단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장을 둔기로 때린 사실은 인정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이장이 먼저 삽을 들고 공격을 하려 해서 그거에 맞선 거지. 내가 이장을 해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이장이 먼저 나를 살해하려고 뭔가를 들고 막 이렇게 달려들었다라는 것도 환상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환시, 뭐 환각, 또 환촉, 무슨 환청, 뭐 전부 다 이제 양성 증상, 뭐 다양한 양성 증상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존하지 않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 중인데 문제는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세세하게 범행 당시에 대하여 이제 그 정보를 다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당한 방위 개념이 이제 성립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이장이 실질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사부로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더 사부로 위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장의 그런 행위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방위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인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송 기자,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이렇게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 1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평소에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이장에게 그리고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평소에 심각한 망상에 빠져서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정신병적 증상이 뚜렷하다면서 치료 감호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또 항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피고인이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고의 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사건에서
심신미약은 인정이 됐어요. 일단 조현병 환자였기 예. 때문에 심신미약은 인정됐는데 피고인은 그걸 넘어서 아예 나는 판단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심신상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했습니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역시 심신미약은 인정한다. 하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양형부당 징역 13년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거 역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예. 결국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 조금 생각이 너무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더 조금 놀라실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지난해 10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조현병 환자였는데 지난 7월에 1심에서 양 변호사님 무죄 받았어요. 그 사건은 저는 이제 기억하는데 이 사건과 다른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뭐냐면 다르죠? 이번 사건에서는 최소한 사람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자기가 사람을 공격한다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지가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해친 사건에 대해서는 어머니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 사람을 해친다는 인식 자체가 그럼 이건 심신상실이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을 해쳤는데 이게 죄가 없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거기서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군요. 자, 교수님, 근데 저희가 보통 이런 조현병 환자들의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전해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무섭다, 조현병 환자들 너무 무섭다 이렇게 공포를 가지시잖아요. 근데 실제 통계를 이렇게 따져 보면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어떤 살인 사건 이런 게 극히 진짜 손톱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0.00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이제 멀쩡한 사람들이 훨씬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건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예. 사실은 치료가 완전 불가능한 질병이 아니거든요. 약을 먹으면 양성 증상이 사라지면서 뭐 이상한 그런 정신 착란 증세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존속 사례 말씀도 하셨지만 조금 더 일찍부터 좀 더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그리고는 입원이 조금 더 쉬워야 됩니다. 사실은 입원이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입원을 환자의 인권 침해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강제적인 입원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조치나 행정 입원 같은 거, 응급 입원이나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좀 널리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사실은 이런 이제 그 폭력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가장 많은 피해자는 누구냐면요. 가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치료, 약을 꼭 복용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